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여러분 가끔 산에서 암을 고친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 들은 적 있으시죠? 산에 가서 암을 고쳤다 또는 산에 들어가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산에서 암을 고친다는 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타당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기 환자분들, 이제 자연치료에 들어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산에서 등산이든 육체적 활동을 하는 시간을 계속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어떻게 늘리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 처음에는 30분부터 시작해서 1시간, 1시간 반, 2시간, 2시간 반, 3시간 이런 식으로 산에서 등산하는 시간 또는 산에서 뭔가 하는 육체적인 활동 시간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중에 한 번을 하던 거를 2번으로 늘리고 3번으로 늘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좀 더 긴 시간, 4시간, 5시간 이상 종주하는 시간까지도 가지면서 산에서 하는 육체적 활동 시간을 우리 암 환자분들, 특히 사기 환자분들 자연 치료할 때 꼭 가지셔야 됩니다. 산에서 육체활동을 보내는 게 왜 자연치료, 암치료하는데 꼭 필요한, 그리고 이걸로 암을 고치기까지 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제가 이제는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암을 고친다라고 할 때 많이들 생각하는 게 공기 때문인가?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공기 때문이라고 하면은 숲에 가셔도 돼요. 그냥 등반을 하지 않더라도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숲에 가셔도 굉장히 좋은 공기 많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운동 때문인가? 운동량이 늘어서 그런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헬스장 갈 수도 있고 마라톤을 할 수도 있고 그냥 공원에서 뛰던지 걷던지 하는 시간들을 늘려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효과, 다른 작용이 내 몸에 일어나는 게 등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연치료의 개념은 내 몸의 세포가 뼛속까지 변화돼서 암세포가 아예 여기서 자라날 수 없게, 이런 곳에서는 정말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치료가 이제 자연치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세포가 뼛속까지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등산을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세포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 긴장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이요, 이 세포가요, 뼛속까지 변화되고 뭔가 좋은 쪽으로 가고 이상한 세포들은 없애고 이런 자정작용이 다 일어나려면 우리 몸의 세포는 절실해야만, 자기가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절실함이 있어야만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연치료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한 게 치료적 금식 이야기였습니다. 금식, 내 몸에 음식을 넣어주지 않는 것, 그 행위가 내 몸의 세포한테는 굉장히 큰 긴장감을 주는, 내가 변할 수밖에 없는, 이거 큰일이다, 음식이 안 들어오네, 이런 긴장감을 줘서 변화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식과 마찬가지로 내 몸에 아주 큰 긴장감을 줘서 세포가 변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등산이 가지는 효과입니다. 어떤 식으로 긴장감을 주는 거냐면요, 시각적, 육체적 두 가지 모두에서 긴장감을 줘요. 자, 육체적으로는 헬스장이나 아니면 공원에서 걷는다든지 이런 거랑 무엇이 다르냐면요, 등산을 하실 때 여러분 어때요? 돌계단이든 어떤 올라가는 길이 똑같지가 않죠. 내가 오른발을 디딜 때랑 왼발을 디딜 때 높이가 달라요. 그리고 오른발을 디딘다고 해도 디딛는 그 돌의 높이조차도 삐뚤빼뚤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어때야 돼요? 항상 긴장해야 돼요. 중심의 균형을 맞춰야 돼요. 오른발 올라갈 때, 왼발 올라갈 때, 어제 올라갈 때, 오늘 산을 올라갈 때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 길은 다른 길이고 내 몸은 긴장을 해야만 중심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도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평지를 걷거나 뛰거나 또는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할 때 시각적으로 긴장감이 드나요? 우리가 눈으로 평지를 보면서는 긴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산을 이제 타고 올라가면은 어때요? 오르막길이 있고 돌이 굴러 내려올 수도 있고, 내가 저기를 디딜 때 조심해야 된다, 또는 내가 내려갈 때 미끄러질 수도 있네. 시각적으로도 이미 내 몸이 긴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각적, 육체적으로 오는 이 긴장감이 세포를 계속해서 각성하게 하고, 너 긴장해야 돼, 너 잘해야 돼, 너 이상한 세포들을 이제 없애야 돼, 너 에너지 요구량이 이렇게 많으니까 에너지 창고도 더 많이 만들어야 돼. 계속해서 내 몸이 요구하고 시각적으로, 육체적으로 세포를 긴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서 보내는 육체적 활동이 늘면 늘수록 우리 몸은 긴장하게 되고 세포가 변화되게 돼요. 또 산에서 집을 짓고 들어가는 분들
분들 같은 경우는 산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 장작을 팬다든지 나무를 주워온다든지 허리를 굽힌다든지 나무를 캐온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 모든 행위들이 예측된 운동의 방향성을 주는 게 아니라요, 불규칙적으로 내 몸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항상 긴장하게 되고 세포가 재생하는 큰 원동력을 주게 됩니다. 이 원동력, 이 긴장감, 이것이 내 몸의 세포를 재생시키고 암세포가 살지 못하도록 새로운 세포가 재생이 될 때 너무너무 좋은 세포로 재생되게 되는 원동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장감이란 단어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제가 앞으로 자연치료를 하는 원리, 방법을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원리가 긴장감입니다. 세포에 긴장감을 줘서 내 몸이 변할 수밖에 없는 절실함을 세포한테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치료를 하는 원리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등산이다. 등산의 장점은 음식으로 몸을 조절을 할 때는 음식을 조절하는 능력은 개인차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준비하는 재료도 가격의 차이도 많이 나고 노력의 차이가 참 많이 나죠. 그런데 산이라는 건 어때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공간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둘러봐서 산이 없는 곳이 없고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버스를 타고 가도 대부분 큰 산에 갈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분들이 정말 암치료를 할 수 있는, 자연치료를 할 수 있는 공평함이 주어진 게 산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치료를 하시려는 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몸에 긴장감을 줘야 된다. 근데 그 긴장감을 극도로 줄 수 있는 육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산이다. 산을 타는 시간을 계속해서 늘리셔야 되는데, 처음에 집에서 중심 근육 좀 키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요가 동작이라든지 체조로 중심 근육 운동 조금 하시고 산에 올라가는 시간을 30분부터 해서 계속해서 늘리고, 나중에 늘리다가 4시간, 5시간 종주하는 코스까지도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주어져서 내 몸의 세포를 변화시켜야 된다. 사기 환자분들 꼭 기억하세요. 근데 제가 긴장감 여기서 딱 끝내면은 어떤 분들은 선생님 너무 그 긴장감이란 단어가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다른 단어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요. 제가 말하는 이 긴장감이라는 게 우리 몸의 세포가 변화되려면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책임지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변화돼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긴장감이라는 거는 바로 미토콘드리아를 변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세포에 주는 긴장감 여러분 주셔야 됩니다. 등산, 산에서 보내는 시간, 이거를 계속 늘리는 게 여러분들이 세포를 변화시키고 암이 사라지게 하는 아주 큰 원동력이 된다. 지금 한번 여러분 짜보세요. 내가 지금 산을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등산이라는 정말 좋은 암 치료하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치료합시다. 화이팅!